안녕하세요. 선재박사TV 김지영 노무사.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네, 건설 일용직 분들 중에서 오야지 분들 계시죠. 사업자 등록을 본인 명의로 내시고 그다음에 그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으셔서 본인 팀 꾸리셔서 이제 그 본인 사업을 영위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노무사님 이런 분들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네.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이 자기가 이제 임금을 받아가지고 뿌리는 등의 어느 정도 사업주로서 성질이 있어버리면 사실은 보호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설 오야지 분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소식 알려드리러 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자기가 임금을 받아가지고 제공을 해버린다거나 네. 하면은 사실상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가 굉장히 애매하고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꽤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와 이 병간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이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건설 일용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 관행이 있기도 하고요. 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이제 나 사실은 근로자로 일했다, 나 사업주 아니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생 힘들게 성실하게 일을 해오신 근로자 분들이시더라도 그 사업자 등록을 한 어떤 사업주다라는 이런 오해를 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산재 보상까지 받지 못하게 되시는 좀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근로자인데도 그 형태가 마치 사업주처럼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상 사업주로 판정을 받아버리면서 그 본질이 근로자여도 이걸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빈번하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실무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다행히 제가 진행했던 최근 사건에서 그 공단이 단지 오야지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배척하지 않고 저희가 주장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좀 섬세하게 살펴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우선 이 오야지 분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마치 사업주처럼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전에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굉장히 오래 일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자 등록하고 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전에 근로자로 성실히 일해와서 그 경력을 어느 정도 건설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어떤 과거의 근로자로서의 굉장히 긴 이력, 성실한 근로자로서의 이력을 열심히 주장을 했고요. 또 건설사 원청으로부터 목돈을 받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공단이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사업소득, 하도급 계약서 체결해서 사업소득으로 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많이 해서 그 부분 이제 본인 어떤 사업소득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팀원들 월급, 급여, 일한 대가로서의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이제 중간 과정을 한 것뿐이다. 말하자면 오야지분을 거쳐서 이제 그 밑에 팀원들에게 나누어 준 어떤 터미널 역할만 한 것뿐이다라는 거를 그 숫자 1의 자리까지 이제 틀리지 않게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처리 문제 때문에 그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좀 아예 그 일 자체를 안 맡기는 그런 어떤 건설사들의 관행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자 등록을 내고 형식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은 거를 이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혹은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여부만 가지고 그렇게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공단에 열심히 어필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걸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또 공단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으셨군요. 네네. 이거 근데 건설 일용직 분들의 이제 근로자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단 단계에서 해결되기가 되게 어렵고 소송까지 끌고 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소송까지 안 간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소송까지 가면 의뢰인분들의 시간이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면들을 고려를 해서 애초에 소송이나 뭐 이의제기는 가지 말자. 최초에 잘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실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밝혀진 어떤 근로자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 그런 거를 열심히 주장을 한다고 해도 공단인 자기들은 뭐 판례는 판례고 우리는 우리의 지표에 따라서 보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조금 어려운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로계약서나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여부 같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지표만 조금 우선시하는 그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거를 조금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좀 뒤집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네. 이의제기 단계에서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도 이제 법원 판례나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집어넣었고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된 사례가 하나 있긴 합니다. 노무사님의 그 접근 방법도 너무 궁금합니다. 최초에는 어떻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그걸 이의제기를 통해서 근로자가 맞다라고 뒤집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승인 사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저의 승인 사례도 한번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조노무사님과 함께 건설 일용직 그 오야지분들 혹은 팀장분들 어떻게 하면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으실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특히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오야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시려고 하면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 그럴 때 쓰라고 또 저희 같은 산재 전문 노무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도움 필요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노무법인 이산에 연락 주세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